안녕하세요. 700만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사장님 라디오 허대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 엠비버스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비버스 대표 고소진입니다. 전공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의 학습률을 위한 선후배 전공과의 매칭 플랫폼 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엠비버스 업체명이 되게 특이해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엠비버스는 앰비션이랑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같은 열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고 교류하는 유니버스를 구축하자는 의미로 네이밍하게 됐습니다. 회사명이 되게 재밌네요. 굉장히 영한데요? 네,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3년 7월에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네, 맞아요.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의 창업 계기요.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좀 창업에 대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창업이란 장사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자본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자본금을 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창업 동아리라는 제도도 있었고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후로 기회가 더 있구나. 이거를 그쵸. 기회로 삼아야겠다.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서 기회라고 포착을 하셨나요? 우선 전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안 낸 예비 창업자예요. 근데 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와, 엄청난 얘기인데 그 경쟁률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유. 대표님도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떨어졌습니다. 예창표 얘기는 좀 본론으로 이따 다시 좀 더 얘기 나누시고, 근데 지금 대학생이신가요? 창업하려고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졸업유예요? 네. 아, 왠지 좀 자신감도 있으시고 리더십이 있으신 게 뭔가 학생회장 포스가 펄펄 느끼는데. 네, 뭐 4년 동안 학생회도 하고 아, 진짜로? 4학년 때 공대 회장도 와. 아, 근데 창업과는 별개로 공대에서 이제 여자가 학생회장을 하는 게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학생회장까지 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셨나요? 우선 좀 제가 뭔가 기획을 하고 뭐 만들고 참가자들을 데리고 행사를 했을 때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되게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대 회장 선거에도 나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 여자 최초 회장이 된 거죠. 멋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역시 창업가의 그런 DNA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나야 돼요. 진짜 타고난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은 안 돼. 광대가 아파. 광대가 아파. 어떡해? 그러면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힘든 점 없으셨어요? 힘든 적이요. 이제 대학교 3, 4학년쯤 되면은 취업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나 취준을 하긴 했었어요. 반도체 분야로 취준을 하긴 했었다가 근데 창업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더라고요. 이야. 고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안 해보고 후회할 바에는 할 수 있을 때 도전을 해보자 창업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런 인사이트 얻으신 거 있으세요? 처음에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제가 취업의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국한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돈 벌 방법을 계속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세상에 돈 벌 방법은 많구나 아, 그쵸, 그쵸. 그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부딪혀 나가면서 어떻게든 좀 수습도 해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 사업가 다 되셨네요. 근데 제가 감독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이번에 예창패 되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예창패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예비 창업자들한테 창업 사업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평균 5천만 원, 최대 1억까지 지원을 와. 해주는 1억이요? 네, 맞습니다. 이거 경쟁률이 엄청날 텐데. 꽤 많습니다. 와, 거의 뭐 알에서 깨어난 거북이네요. 이거 무슨 드립이야. 모르겠어요. 악어는 2,000마리 알을 낳았어. 예비 창업 패키지가 경쟁률도 엄청나고 선정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노하우 있으세요? 노하우
까진 아닐 수 있는데 처음 접해보는 거잖아요. 네네. 창업이라는 걸 처음 발을 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무지했죠. 저도 무지했고 어쨌거나 계속 배움을 터득해야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머리부터 들이밀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든 아니면 컨설팅 해주는 선생님들이든 뭐 쓴소리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정말 아예 모르는 제로 베이스다 보니까. 근데 그런 쓴소리를 하셔도 좀 흡수하려고 했고 피드백 다 반영하려고 했고 듣는 즉시 좀 서류도 바로 고치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방향성도 다시 수립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남들은 사실 남의 말 잘 안 들으려는데 되게 수용을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든 일단 합격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먼저 하고 계신 분의 말들을 겸허히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간절함인가 싶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얼마를 1억 받으셨는지 노코멘트입니다. 대표님, 왜 그러세요, 진짜. 근데 진짜 얼마 받으셨어요? 예창패 선정되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상상 속에 저는 막 와 합격했다 기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남들과 다른 길 제가 선택한 거고 이제 가족한테도 선전포고를 해놨거든요. 창업하겠다. 네. 창업하겠다 말리지 말아라 네. 했는데 이제 또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합격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제 정말 결실을 맺어가지고 다행이다 제 말에 책임을 졌다 멋있다. 하면서 가족들은 창업한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반대 많이 하셨죠. 그래요? 네. 나중에는 그래도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좀 포기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다가 근데 처음에는 되게 반대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안정된 길이라던가 그리고 그쵸. 좀 뭐 공대도 나왔고 하니까 좀 보장된 맞아요, 길이 맞아요. 있었을 텐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공대에 살려서 더 좋은 페이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안정적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했죠. 그러면 전공이 공대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뒤로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 붙었고 이번엔 창업 예창패 붙었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창패 해야죠. 하고 났다. 삼성전자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한 큐에 1억 버신 분이에요. 한 큐에. 맞네. 맞네. 그럼 대표님은 안정사님 하시기 직전에 네. 삼성전자 붙었다. 네. 어떠실 거예요? 전 삼성전자 협력사라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금을 받아서 끼리라는 플랫폼을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끼리 어플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MB버스에서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 끼리는 전공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의 학술 교류를 위한 성후배 전공과의 매칭 플랫폼으로 같은 대학 내 전공자끼리 과외 매칭을 제공해서 교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전공 범위와 내용의 족집게 과외가 가능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정규 수업을 듣는데 대학교 입학해서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전공 심화 과정을 접하게 되는 대학생들은 참고서나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이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이에요.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업의 질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저하되었다는 통계를 확인했고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어플이라서 아니 런칭도 안 했는데 무슨 굉장히 유명한 어플입니다. 지금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났대요. 장난 아니에요. 애플리케이션 끼리에 뭐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께 물어보기는 조금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러다 이제 동기나 선배한테 물어보기에도 그 사람을 계속 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눈치 볼 바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배우겠다. 그럼 약간 족보가 생각이 나는데 저도 대학 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혹은 교수님의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을 파악하려고 어떻게든 족보 얻으려고 막 선배님들 막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쵸? 이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대가를 드린 거니까. 같은 학교, 같은 전공, 네. 선후배들끼리 네, 맞습니다.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겠네요. 네. 게다가 또 과외보다 더 저렴하고 그쵸, 그쵸. 선배가 후배들한테 잘 보여야겠네요. 고객인데. 3분 피칭 한번 해봐. 쓸데없는 똥기나 그런 것도 없어질 거고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야, 저 전자공학개론 3분 스피치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13학번 화석입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웃자고 한 소리지만.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선배와 후배 간의 매칭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순 기능 말고도 외적인 기능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선후배들끼리 친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도 좋아하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선후배끼리 과외를 하다가 이제 후배도 선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역량을 키우게 되면은 이제 선배로서 후배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죠. 그것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3학년인데 신입생 마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술게임도 모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성도 좀씩 떨어지게 되고 교류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좀씩 주면서 인맥도 형성할 수 있고 이제 학과 정보 교류도 할 수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 본인한테 필요한 인프라?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네네. 식으로 서로 연결도 하면서 도움 주고받고 윈윈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싶네요. 저 학생 때 있었으면 되게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선배 누나들이랑 또 연락하고 형들한테 술 얻어먹고 그쵸, 재밌었을 그쵸. 것 같은데 좋죠. 아무래도 튜터 입장에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학생들은 나의 지식을 좀 공유하는 거에 대한 그런 니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네, 그렇죠. 그런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위의 기능은 뭐가 있어요? 1위의 큰 기능으로는 공고 게시판이랑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이제 공고 게시판에서는 튜터, 튜티, 팀원 세 가지 포지션 중에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전공학습이 어려워서 가르침 받길 원하는 학부랑 이게 전공 지식이 풍부해서 가르칠 역량이 되는 학우끼리 서로 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쩔 때는 튜터가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튜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유롭게 이제 변동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외적으로 다른 기능도 있나요? 이제 질문 게시판이 서브의 서비스로 있는데 질문 게시판에서는 이제 뭐 한두 문제? 나 이 부분에서 모르겠어 하는 질문을 한두 문장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뭐 소통은 댓글로 하나요? 뭐 쪽지로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댓글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실시간 채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채팅 가능해요? 네. 채팅 가능하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쵸? 그러다가 또 따로 밥 먹을래? 국학생 좀 조심하세요. 약간 연애를 하려면 끼리. 근데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사업가이면서 학생인데 그로 인해서 좀 고민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고민이 좀 여러 개 있긴 했었죠. 단체 생활을 저는 많이 한 편이에요. 공대 학생회도 4년 동안 하고 4년 때 공대 회장도 하면서 이제 학생회 임원들을 제가 다 통솔 해야 되고 행사 한 번 열면은 몇십 명, 뭐 진짜 많을 땐 몇백 명을 제가 통솔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사람 관리하는 데는 도가 텄다.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자만이었던 것 같은 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직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원 관리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긍정적인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팀원이 대표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게 있기도 한가 봐요. 좀 단절된 기분? 교류가 되게 원활했는데 단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편하게 풀어갈까 고민을 또 하다가 SNS에 광고를 하나 보게 됐는데 직원관리 소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신청을 해서 전자책을 읽었는데 이제 컨설팅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컨설팅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 관리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네, 그렇죠. 대단하시네 그 열의가.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사업적으로 노무관리, 세무관리 그런 것도 다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계속 배우려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 계속 배워야 할 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랬지만 전 지금도 세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무는 사실 세무 기장을 맡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필요할 때 노무 상담도 많이 받고 지금 예창패 되셨으면 그 기관에서 그런 상담 많이 연결해 주죠? 그쵸. 멘토 풀이 있어서 네네. 거기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노무 관리 같은 것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담 멘토님이 계세요. 달에 한 번씩 전담 멘토님이랑도 사업적으로 관련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원은 지금 몇 명이세요?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러면 팀원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관리, 그쵸. 인사 관리? 그거 다들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 때문에 휘청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낼 때도 있고 맞아요. 그쵸?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하세요? 이미 2명을 떠나보내가지고
저희 심사할 때도 심사역에 계신 멘토분이 그러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도 팀을 무조건 본다. 팀의 역량도 보지만 이 팀이 계속해서 으쌰으쌰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런 아이템을 왜 하지? 하는 게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팀이 끈끈하다면은 그걸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지인 투자자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팀원을 보고 팀원 보고 투자한다고. 왜냐면 끈끈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끈끈하려면 사실 리더가 어떤 그 끈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쉽지가 않지 않을까. 쉽지 않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제가 데리고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식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성향 파악을 많이 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채찍을 해야 되는지 당근을 줘야 되는지 사람마다 네네네네. 근데 허 대표님은 당근으로 때렸는데 당근이 한 2만 원 하거든요. 인사 관리하면서 저를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들어보니까 해탈의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자세하니까. 그러면 대표님 창업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나는 하루 있으세요? 가장 힘들었던 적이 아무리 좀 배우고 피드백 받고 해도 좀 제가 무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배워도 끝이 없고 그렇죠. 막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하면서 막 사무실에 2박 3일 동안 계속 있고 진짜 너무 막 힘들 때는 잠깐 간이 침대 펼쳐서 10분, 20분 누워있다가 다시 컴퓨터 두들기고 그때 현타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이 생각이 그냥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 해병대 말고 혹시 몇 기? 그래도 뭐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게 다 제 재산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최근에 가장 기뻤던 적은 언제세요? 기뻤던 적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봐주신 분들이 있어요. 지켜보시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지켜보신 분들이 이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자기 투자한다고. 요 개인 투자자를 얻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솔직히. 아유, 아닙니다. 그분은 뭐 대표님을 보고 투자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힘들어도 계속 사무실 나가고 잠도 줄여가면서 완전 초창기부터 보셨거든요. 맨땅에 헤딩을 할 때부터 지금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딸 때까지 지켜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도 뭐 학생이 사업이냐 그러셨어요. 학생이 사업이냐 이러다가 얘가 이걸 해냈네? 이놈 봐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가장 슬펐던 적 언제세요? 최근에 사업이든 뭐든. 근데 좀 저는 일을 하면서 감정을 배제를 하려는 스타일이어서 기뻐도 그 감정의 폭이 크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힘들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진짜로. 아니 이게 감정이 끼어들면은 방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수습을 해야 된다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의 어렸을 적 꿈은 뭐였어요? 저 카페 사장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 왜냐면 또 낭만이 있잖아요. 카페 들어가면 네. 향긋한 원두 냄새. 이제 또 바리스타 분이 커피 만드시는 모습 보면서 와 멋있다. 근데 저도 커피 좋아하고 그래서 알바도 카페 알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뭔가 카페 사장님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 바리스타 카페 거기에서도 일하게 돼가지고 핸드드립도 하고 라떼아트도 만들고 원두도 10몇 가지씩 공부해가면서 배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럼 인재생으로서의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더 어려운 공학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점만 그냥 맞추자 하면서 다니기도 했고 거의 놀러 다녔죠. 놀러. 학생이. 그래요? 그냥 놓으신 게 아닌 게 대외 활동 하셨으니까 뭐 학생회 또 그냥 간부도 아니고 학생회장까지 하셨으면은 솔직히 학생회장 출신들 뭐가 돼도 되거든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뭐 좀 잘 된 사람들 보면은 다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진짜로. 그게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냥 사회생활이든 뭐 큰 자산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눈치도 되게 빨라지고 비위도 잘 맞춰지고 그래서 예의 같은 것도 의도치 않게 계속 배우잖아요. 막 술자리 예의랑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닌데 저절로 배워진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지금의 꿈은 뭐예요? 이런 상상한 적 있어요. 그냥 제가 좀 더 리치해져가지고 제 소중한 사람들이 뭐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좀 멋있게 해결해주고 만약에 힘든 일이 있어요. 돈 한 푼 없고 무너졌어요. 얼마면 되냐. 아, 돈 쪽으로 도와주는? 좀 그런 힘을 갖고 싶어요. 제가 아. 좀 더 잘 돼가지고 제 주변인들을 제가 살필 수 있는 되게 솔직하고 멋있는 꿈인데요? 대표님 그럼 지금 목표는 뭐예요? 지금 목표는 어플이 출시되면 활성화하는 거죠. 뭐 전에 가설 검증해보려고 인터뷰도 따고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현재도 조사하고 있고요. 이제 더 많은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바라는 점은 이번 연도에 청년 대상의 창업 지원금이 좀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부에서 좀 더 청년들이 창업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어플리케이션 끼리가 출시될 예정인데 대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대학생인데 이거 안 쓰면은 엄청 손해볼 것 같아요. 흑우죠, 흑우. 그죠. 오늘 바쁘셨을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